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의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4월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4월 자산 배분 전략에서 경기 침체 우려 다소 과도하다라는 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자산 배분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자산별로 간단하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주식은 점진적인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하락세가 이미 9개월째 지속이 되면서 10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피크아웃하면서 경제 재개 그리고 내수 활성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5월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조기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 하향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 2700선 배당 수익률 2.5% 수준으로 가격 매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 중심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비중도 2%포인트 올렸습니다. 일단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의 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지만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같은 가치주 중심 모멘텀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 다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스타일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bp 인상 같은 빅스텝 우려 여전하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캐펙스, 경제재개, 실물 관련 모멘텀 중심 스타일 접근을 권고를 드립니다. 중국 주식은 2%포인트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코로나 재확산, 락다운 등으로 경제 지표 부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준율 인하 같은 추가 부양 정책 실시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부동산세 도입 유보 등 정부의 통화, 재정 정책이 2분기에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은 지양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채권은 최근 연준의 긴축 가속화 그리고 2차 추경 관련 우려로 패닉 장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손절 물량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고요. 다만 상반기 연준의 긴축 강도와 인플레이션 고점 확인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소폭 확대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금리 변곡점 부근에서 향후에 크레딧물 편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미국 채권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긴축 가속화를 고려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스프레드가 유지되고 있는 하이힐드 ETF 비중은 유지를 하고요. 투자 등급 채권 ETF만 소폭 줄였습니다. 향후에 미국 국채 ETF 편입 시점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원자재는 계속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산인데요. 이번에는 ETF만 소폭 교체를 했습니다. 비중은 유지를 하되 최근 탄소 배출권 ETF가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해서 좀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했고요. 대신 글로벌 리츠 ETF를 5%포인트 선제 편입을 했습니다. 기초자산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에 기반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고 고배당 성향의 인컴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관련되어서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신형생각 첫 번째입니다.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 침체 신호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최근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나 게시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10년물 금리가 경기 침체 예측과 관계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녹아 있다. 그래서 거짓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믿지 말자. 그러면 뭐를 믿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연준은 2년물, 10년물 같은 좀 긴 구간의 스프레드보다는 3개월, 18개월 같은 좀 더 짧은 금리의 스프레드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3개월, 18개월 금리 선물 스프레드는 상당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이 경기 침체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자산 긴축을 2018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경기 부정적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2018년은 미중 무역 분쟁이 연초에 시작이 되면서
QT 시작과 동시에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시기였고요. 올해는 오미크론 이후에 경제가 재개되면서 QT 시작과 동시에 경기가 저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생각 두 번째입니다. 50bp 인상에도 불구하고 크레딧과 신흥국 주식이 견고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5월에도 50bp, 6월에도 50bp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견해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미있게도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의 대표 ETF인 EEM, 여기에 코로나 발발 이후 최대 자금 유입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50bp씩 인상을 하게 되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조기 QT 개시 우려에도 최근 하락 반전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50bp 연속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경제의 체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신용생각 세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 구간의 주식시장 특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과거 150년 동안 1870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봤습니다. 재미있게도 특징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오른쪽 아래 차트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연두색 구간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실질 PE 변동이 마이너스 0.64%, PER이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좋지 않은 구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특징 두 번째, 제일 오른쪽의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인플레이션 구간과 비인플레이션 구간의 배당 수익률이 4.45%, 4.64%로 모두 견조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 기간에서는 PER로는 손해를 보지만 배당의 가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 성향의 자산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가치주가 좋고 우선주가 좋고 리츠가 좋고 특히 인컴 자산 형태의 비이클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모델 보여드리겠는데요. 정리하면 지금 현재는 좋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 전환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저희 모델이 계속 매달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왼쪽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 압력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조만간 현재 모델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행지수 하락세가 이미 10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고 월간 선행지수 변화율 이것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반등 가능성 타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익 상향이 꽤나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쇼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이 상향 추세가 견조한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 상대 선호는 좀 감소했지만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의 배분 확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모델상 과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절대 레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 1개월, 3개월 변동폭 자체가 과거의 통계상 유의미한 지점에서 특정 레벨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매도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패닉 셀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들을 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신영증권 4월 자산 배분 ETF 유니버스 제안인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 비중은 2%포인트를 상향을 했고 중국 주식은 2%포인트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 가격의 디커플링 심화를 반영해서 ETF 제외를 하고 글로벌 리츠 ETF를 5% 선지 편입을 했습니다.
4월 달까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봄철을 맞아서 따뜻한 주식시장으로 변모를 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도 긍정적 시그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4월 자산 배분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